가결된 표 수만 봐도 그 야당 표를 빼면은 62표가 여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친박 중에도 뭐 거의 20, 30명 가량이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친박 내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치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많이 딱 박히면서 좀 동감을 했던 게 뭐냐면 친노 같은 경우는 이념에 따라서 이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하고 조금 오래 갈 수 있지만 친박 같은 경우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보고 모인 집단이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됐을 때 구심점이 있을까? 흐트러지지 않을까? 또 내부에서 분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포스트 박근혜라고 하는 그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친박 진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수 진영 전체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모여 있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 그거에 반해서 비박계에서는 그래도 뭐 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또 생각들이 달라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비박들이 뭉칠 수 있지만 탄핵이 끝난 다음에는 비박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김무성하고 유승민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유승민 의원은 어차피 대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있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이게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개헌 국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는 이 크게 두 가지 흐름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비박으로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일정 정도 대선을 향해서 각계약진을 하는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친박들은 어찌됐든 대안이 없지만 뭉쳐서 다음을 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박과 친박이 분명하게 분위기는 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분당을 원하진 않아요. 양쪽 다. 네. 그러면은 누가 나갈 것이냐. 너희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당내에서 그 투쟁 경쟁을 하는 것, 당권 경쟁을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 위원장을 외부에서 오는 진짜 장악력 있는 대국민 메시지가 강한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당내도 좀 알고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제도 그래가지고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기를 난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도 하나 걸쳐놓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명분을 걸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찾고 있을 겁니다. 누가 할 것이냐. 당내 인사는 양쪽의 진영이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야 하는데 외부의 인사가 올 때는 이 정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단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이정현 대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정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까지 고민하라 그랬습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새누리당에는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정현 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 바보들입니까? 물러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정현 대표가 내가 물러나면 공백이 생기니까 다음에 비대위가 꾸려준다고 위원장 내가 찾아야지 누가 좋을까? 저 사람은 비박인데 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내려놓으시면 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 체제는 이제는 저는 친박한 표적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어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국회에서 아무 얘기 못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또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친박하고 손잡을까요? 바보가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정현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마지막에 한 수는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던질 때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에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순장조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는 건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도 버티면서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내가 우리 친박의 당 지도부가 꾸려가지고 비대위를 넘겨줄 거야. 우리 집은 이만큼 챙길 거야. 라고 말하면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만두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이른바 골박들이 지금 빠지면 국민 대통합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제 이제 투표 결과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골박들이 어쩌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소식이 없네요. 골박들은 사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게 맞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리고 주군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의원직 당연히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원직 던지는 건커녕 대표직에서 지금 물러나는 것도 지금 못 물러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제 당장 물러났어야 정상인 거죠. 뭐 그렇더라도 사실은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제로는 대표직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결국은 또 이제 얼굴 좀 바꿔가지고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수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보수 진영의 장래를 위한다면 골박은 이제 빠져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제 이제 투표 결과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듯이 골박만 빠진다라고 전제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반반당이 됩니다. 그죠? 예. 네. 반반당의 이 위기 상황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것이 반반이신 분 밖에 없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비박계 입장에서는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주인들 나가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들은 여전히 지금 당권을 놓을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 분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당이 쉽지는 않은 게 지금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비례대표 위원들 여러 가지 쓴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비박 쪽에서도 자기들은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친박 쪽에서는 이 당이 누가 주인인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당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박 쪽에서는 뭐 그런 지금 이정현 대표가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비박 쪽에서도 사실 제가 비박의 시국회의 인원들을 쭉 보니까 대변인을 하는 황영철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아니면 대변인 출신이나.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지금 이정현 대표나 조원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박 쪽에서도 약간 근본 없는 쪽으로 분류됐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상하게 끝까지 총대를 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누리당 내에서 과연 누가 이걸 책임지고 다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대표가 끝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도 야권하고 회담하자고 계속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정현 대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그 회담 자체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 해라. 그러는데 내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라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때도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당 지도부에서 보여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박 쪽에서 대표성을 갖느냐,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탄핵이 국민 민심을 대변했다라고 하는 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책임이 완전히 모면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국면에 있어서는 분당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책임질 사람은 빨리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아니 중진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인회의도 있는데 그것들 일단 좀 휴지, 6인회의가 북핵 문제 육자회담 같이 육자가 왜 그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거를 활용하든지 중진들이 모여서 하든지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좀 정말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진영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리모델링하고 재탄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결국 대선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탄핵 국면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에서 낙담과 오리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새누리당이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이런 노를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정현 대표 물러나면은요, 당 비대위를 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맡은 사람 많아요. 여권에 인재들 많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당이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해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당 가지고 앞으로 대선 못 치릅니다. 보수가 짓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창조적 해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이번에 친박과 또는 이번에 부역자들 다 청산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정당을 가지고 그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끌어내면서 그다음에 대선 준비하면 돼요. 네. 거기서 후보를 만들려면 반기문 총장도 아마 갈 겁니다. 거기서 또 선거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정치 재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과연 보수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시나리오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머지 분들이 좀 검증을 해 주십시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1월 중순에 옵니다. 와서 일단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제 비박계들이 비주류가 나가서 거기 일부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신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수 신당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주도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건 반기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치를 내걸고 이제 지지율도 조금 더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네. 간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반기문 신당 쪽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특히 골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네들 빠져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을 용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 골박들이 따로 뭐 새로 한 당을 뭐 만들든 아니든 뭐 어찌 됐든 간에 골박들은 따로 떨어지고 나머지 그 친박들이 이쪽으로 합류를 해서 보수 재편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도 더 거기도 결합을 시키고 네. 그 시나리오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근 의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이 정당을 가지고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 정당에서 친박을 빼버리는 겁니다. 친박이 몇 명 있잖아요. 지금 한 10명쯤 되잖아요. 예. 부역자를 빼는 건 빼고 난 다음에 이 정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 정당이 제3지대에서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바깥에 추운데 가가지고 예. 당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왜 그렇게 시간 걸리게 합니까? 일단 두 분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뭐 경론이 오가는데 일단은 내일 오후 3시에 비상시국 회의가 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제 간단한 로드맵 같은 건 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또 한 가지 쪽지가 공개되면서 김무성 대표가 뭔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됐어요. 어떤 쪽지였냐면 일단은 9.11 탄핵 가결 후에 뭐 지도 인적 청산 이런 거 보니까 뭐 지도부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것 같고 실제로 비박계에서는 친박계, 지금 이 사태까지 끌고 온 친박계들은 인적 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밑에 탈당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뭔가 이제 탈당이 아닌 뭔가 새로운 그 해체 수순이기는 한데 그냥 당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친박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비주류 중심으로 어떤 재편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메모가 아닌가. 좀 대놓고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모가. 이거는 또 보여주신 거죠. 이건 뭐 예. 냉정하게 보여주신 건데 김무성 대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론적으로 아까 박상현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골수 친박이라는 분들을 완전히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사실상 은퇴를 시키는 모드로 간다면 그럼 새누리당이 사실상 재창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 안 내려가잖아요. 아무도 내려갈 생각 없어요. 지금 아까 소위 말하는 뭐 이정현 대표나 최경환 뭐 의원이나 뭐 조원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뒤로 물러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물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해서 어떻게든 뭐 비대위 꾸려서 가보려고 하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탈당해서 새로운 세력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메모를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근데 안 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이거를 뭐 사실상 예고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지금 네. 이정현 대표 쪽에서 그렇고 친박에서는 탈당하려면 하세요. 그래서 좋은 수가 아니에요. 탈당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통적인 자산, 실질적인 돈도 많고요. 거의 그 1,000억 원쯤 됩니다. 예. 그래서 정통성도 있고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킬 테니까 나가려면 나가세요. 비례대표 못 나갈 거려 나가보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는 아마 전략적으로 김무성 대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면 뒤에 찍어가지고 보이는 아마 네.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